자, 어디 쉬었나요? 자, 교재는 이제 113페이지입니다. 자, 113페이지 보시면 정비 기본계획 나오죠? 자, 먼저 기본계획 관한 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정비계획하고 비교해서 같이 볼 거니까 보시고, 일단 여러분들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자, 놓고 볼까요? 자, 보시면 일단 수립권자는 기본. 자, 정비 기본계획은 특광특특 누가 수립하죠? 시장이. 군수가 들어가면 아니 된다. 그래서 한번 기출되기도 한 두세 번 됐어요. 일반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아울러서 정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자, 이게 똑같은 게 뭐 있다겠죠? 주택법에 나오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자, 주택법에 나오는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몇 년 단위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대신 자, 국계법에 나오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10년 단위. 자, 수립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개발계획도 수립 단위 없어요. 알겠죠? 근데 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자,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또 우리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거 많이 있었죠? 5년마다 재검토만 하는 거. 자, 뭐 있어요? 국계법에 3개 나오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도시행은 없어요. 자, 또 성장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정비계획은 누가 입안한다겠죠? 특특 시장군수 구청장이 들어간다. 하지만 지정권자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지정권자 누구였죠? 특광 특특 시장군수. 제가 특특 시장군수는 똑같다겠죠? 똑같아. 그래서 특광이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또 정비계획은 입안 제한이 있어요.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누가 한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여러분 사업에 따라 다른 것 항상 고려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입안권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입안제하면 똑같은 게 여러분 제안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입안해 줘야 돼? 그건 아니죠. 입안 제한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줄지 안 해줄지 통보는 해준다겠죠? 어디 통보 뒤에 나옵니다만은 며칠 지내? 60일 플러스 30일. 숫자는 기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 조심할 것. 정비계획이 10년 단위 수립한다면 맞아 틀려? 이 두 개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틀리게 만드니까 조심하시라고요. 10년 단위 수립하는 것은 정비기본계획이에요. 정비계획은 이런 말 없어. 그것도 구별해주시고. 또 입안자는 정비기본계획을 입안자한다면 돼, 안 돼? 안 돼. 입안자는 어디 나온다? 정비계획. 됐나요? 먼저 잡아두시고요. 자, 내용 보고 나머지 빠진 부분 보충 드릴 거예요. 자, 내용은 또 이놈도 여러분 우리 기본계획 물어볼 때 항상 등장하는 이렇게 요놈을 요놈이라고 그러고 요놈을 요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물어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 5개씩만 적어놨는데 5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빠진 건 너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계획령을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그죠? 근데 대표 선수들이니까 이 대표 선수들은 일단 기억해 주시라. 자, 여러분들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거든. 자, 예정구역이 나오면 무슨 계획? 기본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정비구역하고 면적, 정비구역이 나오면 무슨 계획? 정비계획. 예정구역이 나오면 기본계획.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예정구역 계략적 범위가 정비계획에 나온다면 틀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나머지 계획인데 단계별 추진계획도 있고요. 뭐 주거지 관리계획도 하고 이렇게 있거든. 자, 이제 두 개를 같이 쓰는 이유가 좀 이따 제가 정단하고 말씀드릴 것이 있거든. 알겠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일단 단계별 추진계획도 우리 기본계획에 나온다. 자, 반면에 정비계획은 여러분 뭐가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무슨 계획 찍으면 돼? 정비계획 하시면 되겠고. 자, 세입자 대책은 일단 같다고 보시면 돼.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또는 세입자 주거 대책이라고 나오는데 의미는 같아요. 세입자 대책은 같이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또 기출 여러 번 됐던 것들이 요놈이나 요놈 잘 물어보죠. 자, 우리
건폐 용적률 앞에 붙을 거예요. 자, 건폐 용적률 등 건축물의 자, 밀도계획이라는 표현 보인가요? 자, 밀도계획이 나오면 무슨 계획? 기본계획. 자, 근데 그냥 건폐율, 용적률, 높이 뭐 등등등 따로따로 이것만 써졌으면 무슨 계획? 정비계획. 밀도계획이 붙으면 기본계획.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시설 설치 계획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있죠? 제가 복지 문화. 됐나요? 복지 문화시설 나오면 무슨 계획? 정비 기본계획. 공동 이용시설 나오면 무슨 계획? 정비 계획. 됐나요? 남기 끝내버리세요. 어차피 정비 기본계획 나올 때 지문으로 안 빠지고 등장하는 놈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제가 요것만 정리해도 일단 문제 푸는 지장이 없을 건데 혹시나 또 개팍스럽게 여기 없는 내용이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요것도 지금 버겁죠? 오케이? 요거라도 반드시 외우라고요. 자, 그럼 물어볼까요? 자, 우리 건축물 밀도 계획이 나오면 무슨 계획이 나와요? 기본계획. 자, 공동 이용시설 나오면 정비계획. 사회복지시설 나오면 기본계획. 정비 예정계획 나오면 기본계획. 오케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나오면 정비계획. 오케이. 자, 지금은 다 외울 것 같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냥 교재 보충을 좀 할 게 있어. 113페이지 봐보세요. 자, 정비 기본계획 내용 나와 있죠? 자, 113페이지 그 내용을 좀 보충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상의 문제인데요. 자, 거기 1번 지문은 봤죠? 특강도 시장 군수가 10년 단위 수립한다. 그건 정리했던 거고요. 자, 2번 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대도시 아니시가 나오죠? 자, 대도시가 아니시. 자, 또는 뭐 시장도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도시 아닌 시나 대도시 아닌 시장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 따라가시면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대도시 아닌 시는 도지사가 한마디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도지사 영향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대도시는 여러분 뭐죠?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 아닌 시는 도지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면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한마디로 문제 지문이 대도시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틀렸죠?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자, 대도시 아닌 시장이 수립하게 되면 여기는 누구 승인 받죠? 도지사 승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자, 이 승인 때문에 이제 문제 지문이 나올 건데, 자, 먼저 그 수립의 절차 보인가요? 자, 수립 절차입니다. 자, 이 절차 관련된 것은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절차예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의견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이야기. 그냥 의견은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또 의회 의견 들어 안 들어? 들어. 이런 건 여러분은 당연히 순서로 외울 것도 없이 그냥 조금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의회 의견 들을 것이고, 아울러서 자, 협의하고 심의는 거치겠죠? 협심. 자, 협의는 어디? 행정기관, 우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돼. 관계 있는. 알겠죠? 그 관계 있느니.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어제 뭐 비날 우리 어제 그제 계속 물난리 난리 났잖아요. 그럼 그것도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계 행정기관장, 뭐 행안부라든가 국토교통부 관련돼 있으면 전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환경부장관도 협의해야 되고, 협의할 것이고. 자, 심의는 어디?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똑같다니까. 보시고요. 자, 아울러서 일반점들 승인은 누구 승인만 나와? 도지사 승인만 나와. 어떨 때 승인받아? 대도시가 아닐 때만. 대도시 아닌 시.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 특강 특성은 승인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도지사 승인받는 것은 대도시 아닌 시. 원래 승인 절차는 없어요. 자, 그래서 협의 심의 거쳐서 그 다음 뭐하죠? 고시. 그 다음 뭐하죠? 보고. 자, 보고는 누구한테 한다? 국장. 자, 요 대목이 이제 여러분들 항상 포인트. 자, 우리 정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정비 계획도 마찬가지거든. 자, 수립하게 되면 누구한테 보고하죠? 국장한테 보고야.
자, 그래서 꼭 틀리게 나오는 게 일반점들 국장 승인 절차 있다 없다? 없어. 말 그대로 대도시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받고 특강 특특이 수립한 것은 국장 승인을 받는다. OX, X. 국장 승인 절차 있다 없다? 한마디로 승인 절차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없는데 대도시 아닌 시가 수립할 때만 도지사 승인 받는다. 됐나요? 승인 절차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하고 수립하면 뭐하죠? 고시는 따라간 것이 당연히 고시할 것이고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 승인 절차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자, 주민 의견 들을 때 공람 거친다겠죠? 자, 우리 공람 기간. 자, 우리 공람 기간은 좀 이따 보면 14일 이상도 있고 30일 이상도 있죠? 그죠? 자, 14일 이상 되는 거 뭐 있어요? 좀 이따 봅니다. 기시. 자, 우리 기본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은 14일 이상. 30일 이상 되는 거 두 개 뭐? 정관.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 주민공람 며칠 이상? 이것도 지문 여러 번 나와. 알죠? 뭐 기출범하겠지만 기출지문도 여러 번 나와 있어. 그래서 14일 이상입니다. 기본계획이니까요. 자, 또 의회 의견 물어보면 의회는 며칠 이내 의견 제시? 60일 이내 의견 제시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숫자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고 국장 승인 없다는 것. 단지 국장한테 보고한다는 것.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시민은 도계비가 중앙도계입니까? 지방도계입니까? 지방이지. 특강특특 시장군수가 수립하니까. 오케이? 지방도계비에 중앙이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고시는 공보에 할까? 간보에 할까? 공보 지자체니까. 알겠죠? 그 당연히 간보는 아니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절차는 이렇게 봐두시고. 대신에 절차 관련돼 가지고 볼 때 이 절차를 생략할 순서의 밑에 9가지 보인가요? 생략서에 외우라겠죠? 요때 외워놓으셔야 돼. 어차피 기본계획 문제는 꼼꼼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내용하고 이 생략사에도 지문에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또 요놈이 31회 때는 단일 문제 나오기도 했다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 대신 조심할 건 이 절차 생략은 주민 의견을 생략사유로 나오기도 하고 지방의회 의견 생략사에 나오기도 하고 협의 생략사에 나오기도 하고 심의 생략사에 나오기도 하고 도지사 승인 생략사에 나오기도 해. 다 걸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똑같이 써놓고 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또 지방의 의견 정치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똑같대. 어떻게 나오든. 다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략서는 여러분 어떻게 암기를 했죠? 어디? 안 보고. 하나 안 보고 하는 연습에 보고 읽으면 아무 머릿속에 안 남아.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럼 컨닝해. 자, 뭐 나와? 기간 단축. 알죠? 계획기간 단축 나오죠? 이 단어 찾으시라고. 지문은 뭐 길게 나오겠지만 이 단어 찾으시고. 자, 두 번째 여러분 숫자 관련된 거죠? 자, 먼저 정비. 기반시설 면적이라고 했죠? 기반시설 면적은 몇 프로 미만? 10% 미만 범위에서 축소하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축소지 확대가 안 익었죠? 생략사에는 절차 간소한 것들을 생략하는 거니까 10% 미만 축소. 자, 그럼 항상 비교 같이 하겠죠? 자, 정비. 예정구역 면적은 몇 프로 미만? 20% 미만의 변경입니다. 변경. 자, 20% 기억하세요. 또 같이 하는 게 뭐죠? 건용도 얼마? 20% 미만. 자, 그래서 우리 31회 때 나왔던 게 이게 나왔다 했잖아. 정비 예정구역 면적을 25% 변경해. 생략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20% 미만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면적은 몇 프로 미만? 10% 미만. 예정구역 면적이나 건용이 나오면 몇 프로 미만? 20%. 딱 입력해 두세요. 봐두시고. 자, 나머지는 또 우리 시설 3개. 자, 시설 3개. 아까 뭐 했죠? 복지, 또 문화, 또 공동 이용 시설 묶어버리면 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원 조달 기억하겠죠? 재원 조달. 좀 더 들어가면 단계별도 나오긴 합니다. 됐나요? 자, 이런 게 나오면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기억해 두시면 돼.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숫자하고. 됐어요? 딱 기억해 두시면 돼. 어차피 기본계획 한 문제 맞으려면 하셔야 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여러분 생략이라고 하나 써진 거 있는가요?
내용에 관련된 건데, 자, 교재 114피 딱 중앙에 생략이라고 박스 제일 밑에 보이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정비 기본계획에 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정비 기본계획인 여러분, 자, 이런 게 들어간다겠죠? 근데 의미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무엇의 내용이? 생활권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 박스에 뭐 생활권 써 있잖아. 거기 올라가지 마시고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럴 때는 기본계획에 두 가지 내용을 안 집어넣어도 돼. 두 가지 내용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가지 내용이 여기 아까 제가 말한 정단 요 두 개야. 예정구역하고 단계별 계획. 오케이? 이 두 가지를 기본계획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여기 27회 때 딱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다시 정리해. 자, 정비 기본계획에 뭐가 들어가 있다면? 생활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라고. 생활권에 관한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두 가지 내용은 기본계획에 안 넣어도 된다. 두 가지 내용이 뭐라고? 정단, 즉 예정구역하고 단계별. 되나요? 뭐 예단하고 외워도 되고 상관없어. 줄여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은 기본계획에 안 넣어도 된다. 자, 27회 때 한번 틀리게 나왔던 게 기본계획에 생활권 설정 내용이 들어갔거든. 포함이 되면 주거지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OX, X. 주거지 관리계획이라 이 두 개만 생략할 수 있다니까. 두 개만.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27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렇게 봐두시면 돼. 자, 그럼 이제 기본계획은 완벽하게 정리해서 됐나요? 대신 여러분 가운데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은 누가 정할까? 그건 상식. 계획의 작성 기준 누가 정해? 국장. 그것도 또 틀리면 안 돼.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계획 쪽은 이렇게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민공람기간 하나 정리합니다. 자, 우리 계획은 4개 있다겠죠? 자, 4개 계획이 주민공람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일단 공람기간이 14일 이상짜리가 2개 있다겠죠? 2개 뭐?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자, 또 30일 이상 공람이 뭐죠?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 구별해서 봐두세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뭐뭐 제하는 자 정리 끝났죠? 3가지. 자, 국계법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자니 있죠? 이건 누가 한다? 주민 등이 위반권자에게. 오케이? 위반제한 사유는 5가지. 뭐? 기, 지, 개, 용, 입. 자, 동의, 정족수 다 기억하시고. 됐나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보는 여러분 며칠 한다고? 45일 플러스 30일. 자, 우리 도계법에 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나오죠? 개발구역 지정에다가 제한하는 거. 자, 지정 제한은 여러분 누가 하는 거죠?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누구 빼고? 국지조 빼고 누구한테 한다? 시군구장. 됐나요? 자, 예외적으로 공출은 누구한테 제한한다? 국장.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국가계획 관련되고요. 자, 그리고 통보는 언제 준다? 1개월 플러스 1개월. 정리 끝내버려 이제. 알겠죠? 자, 그리고 방금 봤던 도정법의 정비계획 위반자니죠? 아까 누가 한다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자, 통보는 며칠이 한다고? 60일 플러스 30일. 자, 끝내버리세요. 이런 것은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비계획까지 한번 정리됐고요. 자, 115페이지 안전진단 들어갑니다. 자, 안전진단 나오죠. 자, 보시면 안전진단 여러분 무슨 사업에서 한다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재건축 사업은 노불량 공동주택 노불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노불량인지 아닌지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 이게 통과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고 통과 안 되면 재건축 못합니다. 알겠죠? 안전진단 통과해야 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 하고 누가 하는 거죠?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그래서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하는 거야. 통과되면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잡아두셔야 돼. 그래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 누구였죠? 누구? 시공구장 생각하시고 시장군수 구청장 됐어요? 턱턱은 따라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입안권자다. 됐죠?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자, 물론 전문기관에게 의뢰하겠죠? 근데 실시권자는 입안권자야. 이렇게 보시고 아울러서 자 안전진단은 언제 한다겠죠?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되니까 정비계획 수립하기 이전 다시 말하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된 시점 오케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쯤 한다 생각하시면 돼. 정비계획이에요. 정비기본계획하면 틀려. 정비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도래된 시점에 안전진단 실시해가지고 재건축 사업 할 거면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재건축 안 할 거면 들어갈 이유가 없고 안전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봐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시기와 상관 요청을 하면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청.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자,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 서류가 4가지 나오는데 4가지 모두 다 공통이 토지등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거든. 자, 토지등 소유자 동의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됐나요? 자, 그러면 요청이 나오면 여러분들 3가지 걸 정리하시면 돼. 교재에 다 정리되어 있어. 지금 교재 보고 있나요? 요청자 보이죠? 첫 번째는 동의. 요청할 때 동의는 얼마 이상? 10분의 1. 자, 또 요청하면 여러분 요청하면 다 말 들어줘야 돼? 항상 요청은 부탁하는 거잖아.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청이 들어오면 자, 안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도 통보는 해줘야 돼요. 자, 며칠 이내 통보? 30일 이내 뭐 한다고? 통보해요. 여기서 문제 보면 어떤 문제 보면 자, 안전진단을 요청했거든. 그러면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OX? X. 실시한 게 아니라 30일 통보해 준다고. 안전진단 할 거냐 말 거냐. 알겠어요? 30일 전에 뭐 한다고? 통보. 또 3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 들어간 비용 있죠? 자,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자, 봤나요? 자, 3가지 기억하세요. 자, 요청이 나오면 3가지 따라가시면 돼요. 자, 비용 부담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또 하얀다면 틀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자, 대상은 당해 주택단지 내. 자,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OX? X. 자, 뭘 대상한다? 건축물입니다. 주택단지 아니야 돼요. 밖에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주택단지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가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만이라고 하면 틀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기출된 지문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안전진단 제외되는 건 나오죠? 여기도 꼭 보나마나 이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사이에서 하나를 써놓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꼭 끝부분을 잘 보시라고. 이런 마저 틀려. 틀려. 제외는 생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생략 사유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5가지 우리 어떻게 외웠나? 붕괴 또 사용 금지 또 자녀 건축 순서 상관없어. 자녀 건축물. 자, 그리고 진입도로 또 D등급 2등급 됐나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 자, 천재지문은 붕괴 또 사용 금지. 자, 또 노블 기준 충족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재건축 들어가야 돼. 그럼 나머지 자녀 건축물은 할 필요가 없다. 자, 또 진입도로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지역이거든. 자, 또 안전등급이 뭐 D등급 2등급이 이럴 때는 생략 사유다. 자, 또 한 가지. 자, 구조안전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한 거야? 국장이 인정한 겁니까? X. 누가 인정한 거다? 입안권자. 당연히 인정을 누가 하겠어? 입안권자가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전형건축물 말 그대로 우리 그죠? 10개 동인데 7개 동을 안전진단했는데 이미 충족이 됐어. 노불량 건축물 기준 충족되면 재건축 들어가야 돼.
그럼 나머지 3개 동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건축물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결과보고죠. 자, 결과보고는 여러분 당연히 봐봐. 누가 할까? 자, 시군장이니까. 특특은 보고 안 해도 돼. 특특은 하나 따로 놓으니까. 자, 그러면 시장 군수면 누구한테 보고? 윗사람. 도지사. 구청장이면 누구한테 해야 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항상 구청장은 특광에만 있다고. 알겠죠? 지금도 이제 그걸 모으시면 있을 거야. 알겠죠? 구청장은 어디에만 있다고? 특광에만 있다고. 그렇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니까 법에서 말하는 지자체장은 자치구청장만 말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 자, 그럼 특광도에게 보고한다는 이야기야. 자, 결과보고는 누구한테 한다? 특광도. 국장에게 한다고 해서 28도 한번 틀리게 나왔어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교재 여러분 재미있는 적정도 검토는 뭐냐면, 자, 시도지사죠? 자, 시도지사는 윗사람이잖아. 시군구장 윗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 시군구장이 안전위원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 그래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살짝 시킬 수도 있어. 한번 해봐라고. 알겠죠? 그럴 수 있고요. 그럼 3번이 뭐냐면, 자, 시도지사가 검토했어. 그 결과 왜 재건축을 통과시켰는지, 즉 안전위를 통과시켰는지 의심서의가 발각됐죠? 그러면 입안권자에게 그 정비계획 내용, 그 입안결정 내용 그것을 취소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특별한 서의가 없으면 따라한다고 나와있죠? 이렇게 봐두시면 돼. 자, 그러면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정비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비계획은 아까 봤던 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제 정비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겠죠? 자, 그럼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 11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교재 11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자, 지정권자 나오잖아요. 집중 안 하고 있는 사람 3사람 보여. 집중해. 수업시간도 공부 안 하고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업시간 다 끝내버리라고. 알겠죠? 오늘 도전부 다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끝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끝내. 알겠죠? 그럼 훨씬 더 기억에 남으니까. 자, 지정권자 누구라겠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오케이, 이는 군수 들어갑니다. 자, 구청장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봐봐. 구청장이 은평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는 있잖아. 정비계획 위반했죠? 그런데 구청장은 정비구역은 지정해 못해. 지정 못하죠? 구청장은 누구한테 해야 돼? 특광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만약 구청장이 위반했다면. 알겠죠?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는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아니에요. 됐나요?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죠? 특광이 있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청하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봐두세요. 자, 그럼 지정권자는 일단 특광, 특특, 시장, 군수입니다. 방금 말한 그 지문도 그 교재 잠깐 쓰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 하나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맞게 나옵니다. 보통 틀리긴 안 나오고. 자, 또 한 가지. 자, 지정효과 문제는 여러분 3가지 나온다겠죠? 자, 이건 똑같이 비교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죠? 지정되면 효과 문제는 똑같이 3가지가 나오거든. 어디 기억날까요? 자, 개발구역 지정해서 우리 지지난주에 자, 개발구역 지정했죠? 자, 효과 첫째 뭐? 의지된다. 뭐가 의지된다? 도시. 어디는 그러지 않다.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억나죠? 자, 두 번째.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개발행위,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개발행위는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자, 7개 행위 뭐? 건, 공, 토, 물, 죽. 됐나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자, 개발행위가 금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인허가 받아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죠? 그 자는 공사를 멈출 거냐, 계속할 거냐? 이게 뭐야? 기득권. 기득권은 보호받는다겠죠? 그러면 공사는 계속한다?
계속하는데 그냥 한다,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 도계도정은 다 신고한다겠죠? 며칠 이내 신고한다. 30일. 다 똑같아. 그럼 그대로 비교하시라고. 자, 마찬가지. 자, 우리 똑같아. 의제되는 거 있죠? 의제. 단지 이제 정비구에 지정되면 뭐가 의제된다? 지. 도시적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오케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받으시고. 또 똑같이 개발행위는 금지죠?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자, 차이점만 좀 더 찾을 거예요. 공공 토토토 물주기인데 섬세하게 몇 개 좀 차이점이 있어. 그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득권 뭐 똑같죠? 똑같아. 그래서 신고하고 계속한다.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자, 똑같다고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공공 토토토 물죽 요것만 이제 보충을 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자, 기본 내용이라 따르긴 정리 안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 보인가요?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에 분할 통합 결합이 나오죠?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통합하고 결합은 제가 어떻게 틀리다겠죠? 통합은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결합은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걸 합하면 결합. 붙어져 있는 걸 합하면 뭐라고? 통합.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개발의 허가 보이죠? 자, 건축물의 건축 등입니다. 자, 이건 비교. 자, 여러분들, 우리 국계법하고 어차피 세 군데 나오잖아. 개발행 허가는. 국계법, 도계법, 도정법 세 군데 나옵니다. 자, 근데 국계법에서는 자, 건축물이고 이 건축물에 가설건축물 포함된 거 다 똑같아요. 또 안 되는. 국계법은 건축물에 뭐만 나오죠? 건축. 자, 도계법은 이건 다 똑같으니까 건축물에 뭐만 나와? 건축. 또 대수선, 또 용도. 도계법은 다 세 개 다 들어간다겠죠? 자, 도정법에서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 포함된 거 다 똑같아. 똑같고 여기는 뭐 나오죠? 건축하고 대수선 빠지죠? 용도 변경. 도정법에는 건축하고 용도 변경만 나와요. 도계법은 세 개 다 나오고요. 어차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은 우리 건축과 배운 그 내용들이야. 이렇게 받으시면 돼. 국계법은 건축만 나오고 이게 차이점은 미세한 차이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 받으시고. 자, 그리고 공작물 설치 보이죠? 자, 공작물 설치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똑같이 간이 공작물은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똑같이 보시면 돼. 자, 밑에 나오죠? 같이 비교하면서 밑에 보세요. 밑에 박스 보면서 같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간이 공작물 나오잖아. 자, 또 자,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자, 형질 변경 똑같아.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런 걸 말하거든. 자,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밑에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또 여기 토석 채취죠. 자, 토석 채취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돼. 자, 물론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제외된 건 똑같아요. 형질 변경 목적할 때는 제외라고 써졌죠. 자, 또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토석 채취지만 그 밑에 3번 보면 볼 것도 없잖아. 정비구역 개발이 지장 안 주고 경관 손상이 없으면 토석 채취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아니어도 상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토지 분할이죠. 자,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되잖아. 됐죠? 자, 그렇게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 자, 물건 적치입니다. 자, 물건 따놓은 것은 똑같이 얼마 이상이죠? 1개월 이상이야. 알겠죠? 1개월 이상이고. 하지만 그 밑에 박스 4번 보시면 정비구역 안에 존치 않은 대지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물건 따놓은 건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봐두세요. 자, 또 중목 똑같아요, 여러분. 자, 도계 도정은 중목이 나오죠? 국계법은 죽이 빠지고. 자, 그러면 중목에 벌채식됩니다. 나무를 자르고 심는 것도 허가 받아야 돼. 하지만 관상용 중목에 임시식재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경작지가 붙어버리면 허가 받아. 기억나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바로 그 밑에 여러분 응급조치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자, 응급조치는 전부 다 허가 받지 아니합니다. 자, 이것은 세 군데 모두 똑같아.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습니다. 자,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야.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대신 신고는 한다, 안 한다? 자, 신고하는 것은 어디만 있다고?
국계법에만 신고 규정이 있어요. 1개월 이내. 두 개는 도계도정은 신고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대신 국계법은 신고도 합니다. 허가는 안 받지만 신고는 해야 돼. 1개월 이내. 도계도정은 신고 규정은 없다.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을 뿐이다. 자, 또 도정법에는 안전조치 나오죠. 안전조치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 건축물이 무너지려고 그래. 그 뭐 철제 빔을 세워놓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무너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조치 하는 거. 뭔가 세우는 것도 공작물 설치거든. 근데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거. 또 우리 도정법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죠. 개발행위 제한입니다. 자, 개발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것은 여러분 보시면 일단 의미를 살펴보세요. 자, 이 지역이 어디죠? 자, 그럼 정비 예정계획이 나오면 무슨 계획이야? 기본계획. 오케이? 자, 또 정비 계획이 수립 중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지정되기 이전이야. 지정되기 이전. 됐나요? 이전 단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는 뭐라겠죠? 개발행위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전 단계잖아. 우리 기본계획이 있거나 또는 정비계획이 수립 중이잖아. 그 밑에는 개발행위는 허용되는 시기야, 금지되는 시기야? 허용되는 시기야. 언제부터 금지된다고? 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는 금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토토토 물주기 허용된다는 이야기야. 됐나요? 자, 그런데 거기 투기 목적이라는 걸 보이죠? 투기 목적이다. 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거든. 왜 비경제적이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단독주택 허물고 다세대 지었어. 근데 어차피 요즘은 철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기 때문에 날림으로 짓겠죠. 이게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한다든가 또는 투기 목적으로 소유자 수를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야. 자, 여러분들 여기 행위 중에 소유자 수 증가시키는 행위가 뭐 있죠? 건축물의 건축. 자,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만들어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유자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야. 자, 공작물은 필요 없죠? 형질 변경 필요 없고 토덕제치 필요 없고 자, 토지 분할. 토지 분할하면 소유자 증가되죠? 그죠? 나무, 물건 쌓는 거 필요 없고 나무 심는 거 필요 없고. 자, 그러면 두 가지 행위만 소유자 수를 증가시킨다는 행위야. 이 두 가지 행위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 중요한 거 중요해요. 건축물의 뭐? 건축. 용도 변경은 소유자 수 증가된 거 아니잖아. 건축만 들어갑니다. 자, 또 토지 뭐? 분할. 이 두 가지 행위는 하지 말아라. 투기 목적으로 움직이니까. 됐나요? 이야기했잖아. 우리 예정계획 정되면 뭔가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잖아. 재개발된 재건축 뭐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내가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나 혼자 있으면 내가 혼자 조합원 되고 혼자 아파트 하나 받잖아. 소유자 수 쪼개버리면 아파트 3개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묶는 거야. 원래는 할 수 있는 시점인데 투기 목적으로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행위는 하지 말아라. 자, 두 가지 행위 뭐라고? 건축물의 건축하고 토지 분할. 오케이? 딱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몇 년 동안 하지 말아라. 3년 이내. 자, 플러스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장 길어봐야 4년 이내. 됐나요? 딱 기억해 놓으세요. 꼭 들리기 잘 나온 게 오늘 토덕채취가 들어가면 안 돼. 토덕채취는 허용됩니다. 이 시기는. 나머지 다 허용되는 거야. 원래 언제부터 금지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금지되니까. 다 허용되는 건데 두 가지는 투기 목적으로 움직이니까 하지 마라. 두 가지 행위는 뭐라고? 건축하고 분할.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자, 거기는 이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해제 사유가 보이는데 해제는 여러분 자, 보통 수업 시간에 빼버렸거든. 자, 빼는 이유가 외울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일단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보세요. 그거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대신 마음 같아서 한두 개는 외우라고 하고 싶은데 자, 비교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했죠. 자, 지정은 해제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죠. 개발구역은 우리가 한번 정리했거든. 기억나죠? 개발구역 지정 해제.
자, 일단 제가 여기는 사유가 발생하면 전부 다 그날이야 다음 날이야. 또 여기는 해제 처분해야 돼. 해제된 걸로 본다. 본다. 이게 두 가지 특징 기억하시고 공사 끝나면 해제,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같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또 개발계획 정해 나서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죠? 그 다음 날 3년 된 날 다음 날 개발계획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기억나죠? 자,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 수립할 땐 2년, 3년, 330에 해당되면 5년, 5년 기억나요? 그래서 전부 다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보는 거예요. 네, 반면에 우리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여기도 해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다음날 아니에요. 다음날 안 붙습니다. 오케이? 안 붙고 여기는 또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해제 처분해야 되기는. 차이점 찾았나요? 위에는 해제된 걸로 보기 때문에 바로 법의 규정상 의제가 돼버리거든. 그런데 우리 정비구역은 해제 처분을 하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날 안 들어갑니다. 다음날 안 붙어. 위에는 다 도시는 다 다음날 붙고. 오케이? 그런 의미야. 해제 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 처분 해야 되는 거야. 의무적 해제가 있고 여기는 임의적 해제야. 사유가 쭉 나오거든. 어차피 다 못 외우겠죠? 그래서 일단 수업을 뺐으니까 뺀 것은 버리자고.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두 개만 받을게요. 두 개만. 아니요. 두 개 중에 자 거기 보시면 자 의무적 해제라고 써진 거 있는가요? 그러면 해제 처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뭘 보냐면 거기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거든. 제 밑에 보이죠? 박스의 제 밑에. 자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수 있잖아. 토지 소유자가 시행되는 건 재개발밖에 없잖아. 그럼 이때는 자 사업 시행 인가를 몇 년에 신청해야 돼? 5년. 자 보통은 여러분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개발계획 정하고도 우리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었잖아. 인가 신청을 여기 몇 년이라 하겠죠? 3년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 똑같아. 정비계획 정도 의무적 해제 보면 실시계획에 대비된 게 뭐죠? 사업시행계획이잖아. 공사계획 똑같잖아. 그럼 여기도 인가 신청을 몇 년이나 해야 돼? 3년이고 똑같대. 똑같이 3년이거든. 근데 토지정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3년이야, 5년이야? 5년. 오케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 하나만 5년짜리 받으시고. 자, 그 밑에 해제 의무기간 연장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거야. 자, 여러분. 해제해야 돼. 그럼 해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요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연장을 몇 년 범위? 2년 범위. 물론 이제 30% 이상 동의로 요청이 들어간 경우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2년입니다. 자, 이걸 왜 보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기억나죠? 자, 우리가 연장이 나오면, 연장은 보통 몇 년이야? 연장은 보통 몇 년이죠? 1년이 다, 보통 다 1년이야. 연장 2년 나온 게 두 군데 있다겠지? 두 군데. 한 군데는 요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제 의무기간을 몇 년 범위에 연장할 수 있다? 2년.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용지기. 용지기가 또 뭐냐 모르면 안 돼. 용지기가 뭔데? 무슨 법에 나와? 국계법. 우리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원래 개발행 허가 제한은 3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용지기는 2년 연장해서 최장 5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기억나요? 2년 연장 나온 건 두 군데니까 이거 기억해. 나머지 다 연장 나오면 다 1년 찍으면 돼. 나머지 연장 다 1년이야. 2년 나온 건 두 군데니까 그 하나만 받으시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됐어. 얼른 넘겨버려. 자, 이제 시행자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행자라 하면 일단 시행 방식하고 두 개 연결해서 정의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업에 따라서 시행자 볼 건데 이거 최소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자세하게 볼 거니까 일단 최소화 시켜서 볼 것이다. 자, 먼저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보시면 돼. 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가 시행자 정해졌어. 그건 아까 봤으니까 그건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누구죠? 자, 우리 사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야기했죠. 이건 민간이 한다? 관에서 한다. 관에서. 자,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토지공무원 지정해서 시행자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 조합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물론 진행할 때 동의 요건 막 나오는데 일단 무시하자고.
일단 무시하고 시장으로 직접 하든지 토지공이 한다. 자, 대신 재개발은 누가 한다? 조합이 똑같아요. 이것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공동이라 하면 시장구수나 토주공, 또 우리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나오거든. 이런 자들하고 공동할 수 있고, 공동하려면 항상 뭐가 따라가죠? 조합원 가반수 동의해요. 공동으로 할 때는 조합원 가반수 동의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 될 수 있다네. 토지 등 소유자 시행자 되는 것은 무슨 사업? 재개발. 대신 조건이죠. 토지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야? 20명 미만이야. 그럼 20명 미만이면 여러분 조합 설립에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 될 때는 조합 설립한다 못한다? 못해. 됐나요? 자, 그러면 재개발 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언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조합 설립을 안 하거든.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게 돼. 20명 미만밖에 안 되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도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역시 공동도 똑같아. 공동이라면 시장구수나 토주공, 기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재개발자, 신탁업자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이 할 수 있다. 공동이. 뭐 공동하려면 전부 다 동의는 전부 다 뭐 가반수 동의. 됐나요? 받으시면 되고. 자, 재건축입니다. 자, 재건축은 역시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이. 자, 공동하려면 역시 또 조합은 얼마 이상 동의? 가반수 동의. 공동하려면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이 정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제가 이제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등등 이제 버릴 테니까 버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딱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행자 쪽은 이 정도만 정리할 거예요. 자, 이제 시행 방법입니다. 요 놈은 잘 나오니까 보세요. 자, 시행 방법 여러분 다 띄워놨는데, 자, 위에 그 OX 보인가요? 교재로 봐도 되고 같이 한번 정리합시다. 자, 보시면 똑같은 거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또 똑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 이 세 개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허물고 새로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새로 지어야 돼. 새로 축조할 때 그냥 지은다?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계획을 세워서 짓는다. 분양 계획을 세워서 짓는다겠죠? 그냥 지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 받아서 분양 계획을 세워서 짓는 거야. 우리 분양 계획을 뭐라고 이야기했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방식은 세 가지 모두 해당되죠? 모두 들어갑니다. 됐나요? 차이점은? 자, 표현이 일반적으로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의해 가지고 뭐 나오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나오죠? 일반적인 거야. 자, 반면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의해 가지고 뭐가 붙죠? 건축물란 말 쓰고 있어. 건축물을 건설 공급한다. 여기에 붙으면 재개발. 됐나요? 자, 반면에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의해 가지고 주택, 부대, 복리, 앤드 뭐가 붙어? 오피스텔이 붙어. 오피스텔이 붙어버리면 무슨 사업? 재건축. 자, 오피스텔 나오면 두 가지만 보세요. 자, 교재에서 정리되어 있죠? 오피스텔 나오면 오피스텔은 어디에 건설한다? 준주거 상업. 자,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몇 프로 이하? 30% 이하. 딱 두 개. 30% 이하 준주거 상업. 딱 그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됐고. 자, 반면에 자, 환지 방식입니다. 자, 환지 땅을 바꿔주는 거잖아. 그죠? 일반적 주거환경 되죠? 재개발도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된다 안 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전부 보세요. 제가 아까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하거든. 그럴 때는 관리처분계획이 반드시 수립이 돼야 돼. 제 말 잘 들으세요. 좀 더 해제사유하고도 연결되니까 잘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관리처분계획을 절차에 씁니다마는 관리처분계획은 반드시 수립될까? 관리처분 반드시 수립될까?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정비사업은 대지만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대지만 조성하면
땅만 만들면 관리 처분 계획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관리 처분 수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제 말 알겠나요? 그걸 이해해 놓으셔야지. 좀 이따 우리 해제 사유를 공부할 때 정비법 해제 나올 때 차이점을 찾아줄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라고. 보통은 축조하는 게 맞아. 하지만 대지만 조성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의미. 자, 그러면 주관경이나 재개발은 대지만 조성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재건축은 어운이 뭐야? 건축물 축조니까 여기는 대지만 조성하는 게 없어. 재건축은 뭔 말하는 거야? 건축물만 더 짓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환지가 돼야 안 돼. 여기는 환지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 의미 이해됩니까? 주관경 재개발은 대지만 조성할 수도 있어요. 곧 이 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수립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어. 자, 우리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넓을 거 아니야. 구역은 쪼갠다겠죠. 분할도 가능하고 쪼개집니다. 여기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여기 쪼개서 할 수. 여기 대지만 조성하는 구역도 있어. 제 말 알겠나요? 대지만 조성해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도 있고 또 대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축조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이게 구역을 쪼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지만 조성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재건축은 대지만 조성해 건축물 축조해야 돼요. 재건축은 건축물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환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또 수용 방식도 마찬가지. 수용이. 자, 수용은 주관경 된다겠죠? 네, 재개발은 수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재건축은 당연히 안 된다. 또 일반적으로 계량 방식이라고 보이죠? 계량 방식 되죠? 여기는 안 된다. 자, 혼용은 섞어서 하는 걸 말해요. 혼용은 섞어서 하는 거. 자, 혼용은 주관경은 다 되잖아.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관경 개선 사업은 모든 방식이 다 가능해요.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근데 재개발은 뭔만 가능하다? 관리처분계획하고 환지 방식만 가능해. 재건축은 무슨 방식으로만 한다?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만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 정비사업 중에 환지 방식이 안 되는 것. 재건축. 네, 이따가 지구상에 제일 쉬운 문제라고. 재건축은 환지 방식 없어. 오니 무슨 방식만? 관리처분계획 방식만. 왜 재건축이니까 건축물 축조해야 되고 건축 축조하면 그냥 해? 분양신청 받아야 돼. 분양신청 받아서 분양계획 세워서 해야 되거든. 됐나요? 이것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은 3개 모두 공통? 오케이?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대목 항상 말씀드린 거. 재개발은 수용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 항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수용 방식을 행할 수 없다겠죠? 자, 그러면 수용을 못 할까? 어디? 자, 재개발 사업할 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수용은 한다 못 한다? 오케이. 구별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정 지역이 있는데 간단히 몇 개 이렇게 지을게요. 이렇게 있다. 여기 뭐 집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구역의 내용들 중에서 동의를 안 하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재개발 조합 설립하는데 동의 안 하고 반대하고 그럴 수 있어.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아 보여도 여러분 사람들 다 틀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집이나 요 집은 반대. 그럼 두 군데 빼고 재개발할까? 한번 여러분 비교 한번 해봐. 자, 동의하지 않았거든? 그럼 우리 재개발 때도 동의할 수도 있고 자, 재건축하고 비교 한번 해봐.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동의 안 했어. 재개발은 여러분 항상 사업이 뭐예요? 건축만 새로 지어 도로도 설치해야 돼. 그러지. 기반서 설치하고 다 해야 돼. 근데 여기 반대하려고 도로를 여기 설치 안 하고 여기 뭐 상수도 수도를 못 묶고 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으면 수용을 허용을 해줍니다. 됐나요? 근데 재건축은 도로 지어 아파트 짓는 거야. 내 집 짓는 거야. 집 필요 없다는데? 그죠? 그럼 간격을 빼서 못 빼서 못 뺏는 거예요. 재건축은 수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방금 제가 그 도로를 이야기한 그 차이점이 뭐냐면 두 개 중에 공공성이 어디가 더 강하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수용 허용해 주는 거야. 재건축은 공공성이 약해. 정비사업 중에 제일 약한 거야. 내 집 짓는 것에 불과하지. 기반수는 양호하기 때문에. 그 특징 이해하나요? 그래서 여기 수용을 못해. 재건축에서 여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땅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매도 청구. 자, 그럼 매도 청구하면 여러분, 시가로 팔고 나가라 가잖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면. 매도 청구 뭘로 들어가? 소송? 소송적에서 져버리면. 빼서 못 빼서? 못 빼서? 그 이야기했잖아. 우리 아파트 단지인데 가운데 단독주택이 딸랑 있다고. 네이버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사진 나와 있어. 전체 아파트 단지에 가운데 단독주택이 멋있게 있어. 다 담쳐져가지고. 주민들은 전부 다 거기 지나서 정문 나가. 알겠죠? 방법이 없어, 재건축은. 일단.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뭐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는 뭐 매도 청구를 못하니까 수용하는 경우는 있어. 아니, 근데 예외 불가하고 수용 못합니다. 근데 재개발은 공공성이 점점 강하죠? 도로 같은 거 설치도 해야 되니까. 알겠죠? 정비 기반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용을 허용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수용을 한다고 해서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수용 방식으로 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요 구역 전체를 수용에다 쫓아내고 하는 거야. 이렇게는 한다, 못한다? 못해. 재개발도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못합니다. 단지 동의하지 아니한 땅들. 그 확보하게 해서 수용을 허용해 주는 것에 불과해. 재건축은 그것도 안 돼. 됐나요? 네. 주관경은 수용 방식을 허용하기 때문에 주관경은 다 됩니다. 전체를 싹 쫓아내고 사업 진행할 수 있어. 찾았나요? 그거 꼭 이해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용 방식 안 된다고 해놓고 또 나중에 재개발 수용된다고 하고 있고 헷갈려 하지 말라고.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전체를 돈 주고 다 쫓아내는 거. 어떻게 한다고? 전체를 돈 주고 다 쫓아내는 거. 됐나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은 일부 땅을 수용을 허용해줘. 하지만 전체 수용 방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해됩니까? 딱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그냥 조합 들어갈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조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126페이지 들어갈 거예요.